안녕하세요. 기풍쌤입니다. 이 시간에는 커말 2급 실기 상시 사회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시 사회 문제는 유튜브에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이 질문으로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의 그 질문을 받아서 문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작업 1번. 기본 작업 1시트에 다음의 자료를 주어진 대로 입력하시오. 네, 기본 작업 1시트는 그림과 같이 그대로 데이터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A3의 제품 코드, 영화 제목, 이렇게 쭉 데이터를 다 입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기본 작업 2시트 넘어가겠습니다. 1번 A1, H1 영역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크기 15, 글꼴 스타일 굵게. 글꼴색 표준색 파랑. 행 높이는 30으로 지정하시오. A1과 H1 영역을 블록을 씌워주시고 홈 탭에 보시면 맞춤 그룹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글꼴 그룹에 가셔서 글꼴 크기 15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15 엔터. 글꼴 스타일 굵게, 글꼴색 표준색 파랑, 글꼴색 표준색 파랑 이거다 그쵸? 표준색 파랑. 자, 행 높이는 30으로 지정하시오. 행 높이는 홈 탭에 보시면 셀 그룹의 서식에서 행 높이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30 확인. H3셀의 날짜를 간단한 날짜로 지정하시오. H3셀을 선택해 주시고 표시 형식 그룹 홈 탭의 표시 형식 그룹에 보시면 여기 사용자 지정에서 간단한 날짜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3번 A4, A5, B4, B5, C4, E4, F4, F5, G4, G5, H4, H5 영역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자, 그럼 여기까지만 먼저 한번 해볼까요? A4, H5. 자, 컨트롤 키 누르고 하셔도 되고요. 그냥 이렇게 하나씩 하셔도 돼요. 자, 이렇게 전 하나하나씩 하겠습니다.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B4, B5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C4, E4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F4, F5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G4, G5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H4, H5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A6, A16 셀은 가로 균등 분할로 지정하시오. 그럼 A6, A16 영역을 선택해 주시고 셀 서식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셀 서식 들어가셔도 되고요. 단축키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1 눌러서 셀 서식 들어가셔도 됩니다. 맞춤 탭에 보시면 가로 균등 분할이 있습니다.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확인. 4. C6, 26 영역은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용하여 천 단위 구분 기호와 숫자 뒤에 개를 표시하시오. 표시에 1000일 때는 1000개, 0일 때는 0개로 표시. 자, 그러면 C6에서 그쵸? 26까지 블록을 씌워주시고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셀 서식 들어가시면 됩니다. 또는 컨트롤 1 눌러주시면 됩니다. 표시 형식 탭에서 사용자 지정. 천 단위 구분 기호는 샵, 쉼표, 샵도 되지만 샵 0으로 하셔야 돼요. 왜? 0일 때는 0개로 표시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개라고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럼 천 단위 쉼표와 개가 들어갑니다. 확인. 네, 됐습니다. 5번 A4, H18 영역은 모든 테두리를 적용한 후 굵은 상자 테두리를 적용하여 표시하시오. A4, H18, 16 영역인데 그쵸? 여기 16 영역까지 블록을 씌워주시고 자, 테두리
글꼴 그룹에 보시면 여기 테두리가 있습니다. 먼저 모든 테두리를 선택하신 후에 그 다음에 굵은 상자 테두리를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다음 3번 기본 작업 3. 기본 작업 3 시트에 대하여 다음의 지사항을 처리하시오. A4H12 영역에 교실 A반이 아닌 행만 찾아 채우기 색을 노란색으로 하는 조건부 서식을 작성하시오. 조건부 서식은 조건에 만족하는 걸 찾아서 서식을 지정해 주는 겁니다. 자, 여기 뭐예요? 교실 A반이 아닌 행. 이게 뭐, 이건 조건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쵸? 조건. 채우기 색을 노란색. 요거는 뭐, 서식이에요. 서식. 그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A4, H12 영역에서 A반이 아닌 것. 조건부 서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홈 탭에서 스타일 그룹에 보시면 조건부 서식이 있어요. 조건부 서식에서 규칙 관리 들어가서 새 규칙. 자, 문제 보니까 조건부 서식에서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을 이용하래요. 그러면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자, 여기다가 는 쓰시고 A반이 아니네요. 그쵸? 자, 맨 위에 있는 교실에서 맨 위에 있는 맨 첫 번째 있는 값을 선택해 주시고 숫자 앞에 달러를 지워 주셔야 돼요. F4를 2번 눌러서 숫자 앞에 달러를 지워 주시고 왜 숫자 앞에 달러를 지워 주셔야 돼요? A4만 원하는 값을 찾아주는 게 아니라 A4, A5, A6, A7, A8 가면서 원하는 값을 찾아줘야 돼요. 그쵸? 자, 아니다. 아니다는 것은 꺽쇠 이렇게 두 개 해주시면 됩니다. A반은 문자니까 쌍따옴표로 해주시고 A반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보이나요? 됐죠? 자, 다음 확인. 이제 서식 들어가셔서 채우기 색을 표준색 노랑. 이게 표준색 노랑입니다. 알겠죠? 채우기색 노란색입니다. 이거 선택해 주시고 확인 눌러 주시면 됩니다. 확인. 그러면 A반이 아닌 것만 이렇게 노란색, 채우기색 노란색이 들어갑니다. 자, 계산 작업 넘어가겠습니다. 계산 작업은 제가 2016 버전으로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자, 1번 표일에서 콘도 접수의 요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이면 휴일 접수, 월요일부터 금요일에 접수했으면 평일 접수로 접수 형태에 계산하시오. 요일은 일요일을 1로 시작하는 방식으로 하래요. 자, 일요일이 1로 시작하는 방식이 뭐예요? 자, weekday는 if라는 함수가 있는데 먼저 if라는 함수부터 하죠. if는 뭐예요? 어떤 조건이 있으면 조건에 만족하는 참값과 그렇지 않은 거짓값으로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토요일 또는 일요일이면 이건 뭐가 돼요? 이건 조건이 되는 거. if 함수 입장에서 조건이 되는 거고 휴일 접수는 이건 참값이 되는 거고 평일 접수는 이건 거짓값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weekday는 weekday는 날짜 쉼표 1. 1일 때는 요거 두 번째 인수가 1일 때는 1이 일요일이 돼요. 그다음에 2가 월요일이 되고 3이 화요일이 되고 그다음에 7은 뭐가 되는 거예요? 토요일이 되는 겁니다. 자, 또 위크데이 또 있어요. 여러 개가 있는데 그냥 두 개만 하겠습니다. 자, 위크데이에서 여기 날짜가 들어가는데 두 번째 인수가 쉼표 2가 일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1이 월요일이 돼요. 2가 화요일이 되고 그다음에 7이 일요일이 됩니다. 근데 지금은 뭘로 하래요? 일요일을 1로 시작하는 방식이래. 요거네, 그쵸? 일요일이 1로 시작하는 방식. 그죠? 자, 그러면 if weekday or 함수 사용하래요. 한번 해볼까요? 자, 콘도 접수일을 이용해서 접수 형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는 or 함수는 아시잖아요, 여러분. or. 는 or은 가로 안에 인수들이 다 조건이 들어가는데 조건이 2개 이상이 들어가야 돼요. 조건 1과 조건 1을 만족하거나 또는 조건 1을 만족하는 거예요. 그쵸? 는 weekday
그쵸? weekday 5월. 아이고, 죄송합니다. 날짜. 죄송합니다. 접수일을 찍고, 쉼표 1 해줘야 돼. 그쵸? 가로 닫고. 그러면 이제 숫자가 나오겠죠? 1서부터 7까지밖에 안 나와요. 날짜는 월화수목금토 1밖에 없기, 요일은 월화수목금토 1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7까지밖에 이렇게 안 나와요. 그러면, 자, 이렇게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주면 돼요? 자, 이게, 일요일인지, 또는 토요일인지 또는 일요일인지 알려면 5월 함수를 써줘야 돼요. 5월 쓰고 가로 열고. 여기 뭐가 있어? 일요일이 되려면 는 1이 돼야 되고, 그쵸? 쉼표 또 위크데이 가로 열고 콘도 접수일이 쉼표 1 해서 어떤 요일이 나오면 그게 뭐예요? 7이 되면 토요일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가로 닫고 엔터. 요건 false네요. false라는 거는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아니란 뜻이에요. 그쵸? 자, 나왔네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렇게 해서 나온 값. 자, if 가로 열고 5월 함수는 뭐가 되겠어요? 조건이 되겠죠. 5월 함수는 거의 대부분 조건에 if 함수 입장에서 봤을 때 if 함수 입장에서 봤을 때 조건에 들어갑니다. 알겠죠? 자, 5월. 자, 여기서 5월 함수의 조건을 만족했을 때 쉼표. 그건 뭐가 되는 거예요? 휴일 접수가 되는 거예요. 휴일 접수. 그렇지 않으면 뭐가 되는 거죠? 평일 접수가 되는 겁니다. 쌍따옴표 가로 닫고 엔터. 자, 자동 채우기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평일 휴일 접수, 뭐 휴일 접수. 콘도는 주로 휴일 접수가 많은데, 그렇죠? 휴일에. 자, 보겠습니다. 다음 비만도 측정. 저하고 관계가 깊은 거네요. 자, 좀 크게 하고 볼까요? 비만도를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조금 옆으로 놓고 하겠습니다. 얘도 조금 키우고. 자, 보겠습니다. 비만도. 이것도 이렇게 질문이 올라와서 문제를 만든 겁니다. 기풍쌤, 비만도 체중 나누기 신장을 제곱했을 때 비만도고 15 미만이면 저체중, 15 이상 20 미만이면 정상, 그 외에는 비만. if 함수와 파워 함수를 사용하라 그랬어요. 이렇게 하고 댓글이 올라왔어요. 자, 그러면 문제를 볼까요? 풀어볼까요? 자, 2번. 표 2에서 체중과 신장을 이용하여 비만도를 나타내시오. 비만도는 체중 나누기 가로 열고 신장 키예요. 그렇죠? 신장을 100으로 나누고 여기 제곱을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나타냅니다. 비만도가 18 미만이면 저체중, 18 이상 25 미만이면 정상, 25 이상이면 비만. 여러분 요거는 이렇게 해서 원래 비만도를 측정하는 거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도 비만인지 비만이 아닌지. 자, 저는 어디에 속할까요? 저는 당연히 여기에 속하죠. 비만. 네. 제가 살을 빼면은 하여튼 그때는 얼굴을 이렇게 드러내놓고 강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배가 동그래요. 지금 배가 동그래요. 발끝이 안 보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비만도는 어떻게 해요? 체중 나누기 가로 열고 신장 나누기 100을 나눈 거에다가 거기다 제곱을 해주라는 얘기예요. if와 파워 함수 사용. 자, 여기 보겠습니다. if 함수가 있어요. if는 조건, 쉼표 참, 쉼표 거짓인데, 자, 우리 또 if가 2개 들어갈 때는 요 거짓에 거의 if가 들어가요. if, 그쵸? 조건, 쉼표 참, 쉼표 거짓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파워 함수라는 것은 뭐냐면 는 파워 가로 열고 숫자 쉼표 k예요. 숫자에 k승을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는 파워 이 쉼표 3은 무슨 뜻이에요? 2의 3승이란 얘기예요. 그럼 얘는 뭐가 나오겠어요? 8이 나오겠죠. 2, 2는 4, 4, 2, 8. 자, 여기 먼저 비만도를 먼저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는 그죠? 는 체중 나누기 요거는 여러분 뭐로 하겠어요? 요거는 무슨 함수로 해야 돼? 제곱이니까 요거는 파워 함수를 써야겠죠. 그쵸? 파워 함수. 그러면 여기다가 나누기 하고 파워 가로 열고, 자, 신장을 뭐로 나눠요? 나누기 100으로 나눈 다음에 쉼표 2를 제곱을 해주는 거예요. 그쵸? 가로 닫고. 이게 요 뜻이에요. 요 비만도를 측정하는 방법이에요. 그럼 요
신장을 100으로 나눈 그 값에다가 2를 제곱해 주겠죠. 자, 엔터. 비만도가 나오네요. 자동 채우기. 아이고, 비만도가 나오면 그죠? 거의 무리수로 나오네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가로 열고 전 요 비만도만 한번 복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안 보이시죠? 자, 좀 화면을 크게 하고 비만도를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요걸 좀 복사하겠습니다. 비만도만 좀 복사할게요. 블록 씌워서 컨트롤 C. 자, if 가로 열고 여기 값이 얼마이면 18 미만이면, 작다 18 미만이면 뭐인 거예요? 저체중. 또 if 가로 열고 컨트롤 V, 아까 복사했잖아요. 그쵸? 비만도가 이번에는 여기 비만도라 그랬어요. 비만도가 이번에는 25 미만이면, 작다 25 미만이면 이번에는 뭐예요? 정상. 나머지는 뭐 해줄 필요 없어요. 그쵸? 나머지는 그냥 다 뭐예요? 비만이라는 얘기잖아요. 비만. 그 이후에 뭐면 그죠? 비만. 자, if 2개 열었으니까 가로 2개 닫아 주셔야 돼요. 엔터. 자동 채우기 됐나요? 네, 보겠습니다. 다음 3번 넘어가겠습니다. 3번. 표 3에서 사원 코드에서 오른쪽에 한 글자가 0이면 계약직, 1이면 파견직, 2이면 정규직으로 등급에 나타내시오. 그랬어요. choose와 write 함수 사용. 오른쪽에 한 글자를 추출해서 그 오른쪽에 한 글자가 1이면 오른쪽에 한 글자가 0이면 계약직, 1이면 파견직, 2이면 정규직으로 하래요. 그쵸? 자, 정규직에 작은 따옴표가 또 안 들어갔네. 자, 제가 문제를 얼마나 급히 만들고 혼자 다 하니까 검토할 수가 없어요. 네. 자, 학원이 어려우니까 누구한테 검토해달라는 말도 못하겠어요. 없으니까 사람이. 자, 보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는 choose. 자, choose 함수는 값을 선택해주는 함수예요. 그렇죠? 요 앞에 맨 앞에 있는 인수가 k예요. k라는 것은 요 k에 숫자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뭐 문자 1, 문자 2, 문자 3 뭐 이렇게 등등 들어갑니다. 그럼 요 k 값에 의해서 뒤에 값이 결정이 돼요. k가 1이면 문자 1이 나오고, k가 2면 문자 2가 나오고, k가 3이면 문자 3이 나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쵸?는 choose 가로 열고 2 금 동. 은이 두 번째 있으니까 뭐가 나와요? 값이. 요거는 은이 나와요. 그쵸? 요 k 값에 의해 뒤에 값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자, write 함수는 write 함수는 문자 쉼표 k예요. 문자를 k로 나눈 제가 왜 이러죠? 문자를 오른쪽에서부터 시작해서 k번째까지 추출해 주는 겁니다. 자는 write. 자, 잠시 딴 생각하겠습니다. 자, write에 못생긴 기풍쌤이 있어요. 못생긴 기풍쌤. 얼마나 못생겼는지. 쉼표 4만 뭐가 돼요? 자, 오른쪽에서 세 글자니까 기풍쌤이 나오겠죠. 1, 2, 3이니까. 그쵸? 기풍쌤. 자, 여기서 먼저 오른쪽에 한 글자를 한번 추출해 보도록 할까요? 자, 보나마나 이 write 함수가 choose 함수의 k에 들어갈 거예요. write 함수가, 다시 한번 이 write 함수가 보나마나 여기에 choose 함수의 k에 들어갑니다. 알겠죠? 이 write 함수의 결과값에 따라서 뒤에 값들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뭐로 계약직인지 파견직인지 정규직인지. 자, 는 쓰고, 자, 오른쪽에 한 글자부터 추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write 가로 열고 사원 코드 클릭하고 쉼표 1 해서 오른쪽에 한 글자를 추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자동 채우기. 그런데 여러분 있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걸 하나 아셔야 돼요. 뭘요? 여러분, 요 k가 0인 건 0일 수는 없어요. 0일 수는. 네. 뭔 얘기인지 아시나요? 항상 1에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k 추저 함수에서 요 앞에 있는 첫 번째 인수가 여기 지금 0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다 어떻게 해줘야 돼요? 플러스 1을 해주면 돼요. 플러스 1. 다 플러스 1을 해주면 엔터.
1씩 늘어나서 1, 2, 3이 돼요. 그쵸?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1일 때는 뭐로 하면 되죠? 1일 때를 그냥 계약직으로 해주면 되잖아요. 그쵸? 자, 여기서 choose. 저 라이트 함수는 choose 함수 입장에서 봤을 때 k니까 choose 가로 열고, 자, 여기 1이면 뭐가 되는 거예요? 계약직. 계약직은 좀 서러울 것 같아요. 그쵸? 자, 파견직. 그 다음에 정규직. 가로 닫고, 여기 요 라이트 함수로 나온 값이 1이면 계약직, 2이면 파견직, 3이면 정규직이 되는 거예요. 그죠? 똑같아요. 엔터. 그러니까 0일 때 계약직이 나오잖아요. 그쵸? 자, 자동 채우기. 보시면 오른쪽에 한 글자가 0일 때 계약직, 2일 때는 파견직, 2일 때는 정규직 이렇게 딱 나옵니다. 이해 가시죠? 요거. 다음. 요 문제는 남상효 구독자님께서 올려주신 질문이었습니다. 올려주신 댓글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병호 구독자가 올려주신 댓글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if와 count if일 때 범위가 3개인 경우 국어 평균 60점 이상, 수학 평균 60점 이상, 영어 평균 60점 이상이라고 할 때 합격 탈락 문제일 경우 어떻게 써야 되나요? 랭크 숫자가 높은 순서대로 바로 나오는데 숫자가 낮은 순서대로 어떻게 써야 되나요? 여러분, 요거는 랭크는 제가 문제는 안 냈으니까 요거 한번 랭크 함수는 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은 자, 해보세요. 우리 랭크 함수에는, 여러분, 랭크 함수는 기준셀, 여러분 이게 맨 마지막 인수가 이게 선택 요소에서 여러분 잘 안 써서 그래요. 기준셀, 쉼표, 범위. 전 항상 쓰라고 해서 가르쳐줘요. 범위, 쉼표 0이에요. 이 0이 있다는 건 1이 있다는 거예요. 0은 뭐예요? 높은 수가 1등이에요. 여기다 0을 쓰면 1일 때는 뭐예요? 낮은 수가 1등입니다. 순위를 구할 때 알겠죠? 여기 2를 쓸 경우가 뭐가 있어요? 기록 경기 같은 건 다 2를 쓰겠죠? 그렇죠? 자, 문제 보겠습니다. 이 문제. 표 4에서 국어, 영어, 수학의 3과목 모두 60점 이상이면 합격.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으로 결과 영역에 계산하시오. if와 count if 함수 사용. 여러분 요거 랭크 함수 사용하라면이라든가 또는 뭐 and 함수 사용하라면이니까 그러면 쉽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은 뭐예요? 랭크 함수 사용하면 안 되는구나 참. if와 and 함수 사용하라면 너무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count if 함수 사용하라니까 좀 헷갈리네요. 자, 이게 뭐예요? 국어, 영어, 수학 3과목 모두 60점 이상이면 요건 if 함수 입장에서 봤을 때 요건 조건이에요. 합격은 참값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 요거는 뭐가 되겠어요? 요거는 거짓값이 되겠죠. 거짓값. 그 다음에 요 조건에 우리가 뭐가 들어가겠어요? 조건에 이 조건에 count if 함수가 들어가겠죠. count if. 쌤, count if는 뭐예요? 자는 count if. count if 함수는 범위, 쉼표, 조건이에요. 범위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개수를 찾아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뭐예요? 60점 이상인 게 3개이면 되잖아요. 그죠? 60점 이상인 게 3개. 자, 한번 볼까요? 그러면 3개인지 아닌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는 count if 가로 열고 요 3개 요 범위에서 쉼표, 쌍따옴표 크거나 같다 60 쌍따옴표 가로 닫고. 그럼 여기 이 범위에서 60점 이상인 게 몇 개인지 나오겠죠? 엔터. 여기 3개네요. 자동 채우기 한번 해볼까요? 짠. 3개, 2개, 3개. 오, 60점 이상인 게 많네요. 하나, 둘, 서희, 너희, 다섯. 요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요거는 합격이 되겠죠. 그쵸? 다 3개 이상이니까, 3개니까. 자, 그럼 요걸 한번 우리가 조건식으로 한번 만들어서 참과 거짓값을 한번 부여해 볼까요? 자, if 가로 열고 이렇게 count if로 나온 값이 나온 값이 는 3이면 뭐란 얘기예요? 합격이 이 count if로 나온 값이 는 3하고 똑같으면 뭐란 얘기예요? 합격. 그렇지 않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불합격이 되는 거예요. 그쵸? 가로 닫고. 됐나요? 요건 조건이 되고 쉼표 참, 쉼표 거짓이 됩니다. 엔터. 어이구, 여기 합격이네요. 뭐니뭐니 해도 합격이 좋아요. 그쵸? 그럼 불합격에도 좀 익숙해지셔야 돼요. 네.
불합격해도. 자, 너무 그죠? 승승장구하면 또 불합격을 잘 못 견딜 수 있어요. 저는 불합격에 너무 익숙해요. 네, 불합격. 자, 보겠습니다. 표 5 보겠습니다. 자, 요 표 5는 문제 보겠습니다. 표 5에서 각 마을에서 출하한 감자 개수를 한 박스에 100개씩 담은 양과 나머지를 출하량에 계산하시오. 감자 개수가 425인 경우 표시에 4박스 100으로 나눴을 때네요. 그쵸? 25개. 이건 나머지네, 나머지. 그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모드와 인트 함수와 앰퍼샌드 연산자 사용. 자, 모드 함수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쵸? 모드 함수. 몰라요? 그럼 모드는 뭐예요? 숫자 쉼표 K요. 숫자를 K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는 겁니다. 쟤는 모드 갈고 10 쉼표 4만 뭐가 나와요? 1이 나와요. 10을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잖아요. 자, 인트 함수는 뭐예요? 어떤 실수, 소수점이 이하가 있는 수를 나타내면 그걸 가장 낮은 정수로 나타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인트 3.9래도 얘는 뭐예요? 소점 이하는 딱 잘라버려서 그냥 3이 딱 나오는 겁니다. 알겠죠? 자, 마이너스, 혹시 마이너스 3.9는 뭐가 나올까요? 그러면요? 이거는 마이너스 4가 나옵니다. 알겠죠? 자, 가장 낮은 정수로 만들어주는 게 인트 함수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4나 25는 뭐로 나요? 식을 통해서 나와요. 식. 근데 이 가로 안에 있는 박스 가로 열은 것과 개 가로 닫은 거는 이거는 문자예요. 문자. 그러니까 식과 문자를 이어줄 때는 이렇게 앰퍼샌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어주면 됩니다. 앰퍼샌드의 역할이 뭐죠? 앰퍼샌드는 식과 식을 이어주고 문자와 문자를 이어주고 그죠? 또는 식과 문자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앰퍼샌드라고 그랬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출하량. 그럼 먼저 100으로 나눠 볼까요? 한번 요거를 감자 개수를 100으로 나눠서 상자에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는 가로 열고 425를 나누기 100 해볼까요? 가로 닫고 좀 엔터 치니까 4.25 소점 이하가 나오네요. 소점 이하. 지금 우리 소점 이하를 없애줘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앞에다 뭐를 써주면 돼요? 인트 써주면 되네요. 그렇죠? 인트 써주고 인트 써주면 소점 이하는 없어져요. 짠, 그렇죠? 소점 이하는 없어졌어.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4박스에서 4가 나온 거네요. 그럼 여기다가 뒤에다가 앰퍼샌드해서 문자는 쌍따옴표를 꼭 해주셔야 돼요. 쌍따옴표하고 괄호 열고 아니죠. 쌍따옴표하고 박스 쓰고 가로 열고 요까지 해주면 되고 그죠? 가로 닫고 그럼 여기 가로 여는 데까지가 나오네요. 그죠? 엔터. 여기까지 박스 열고까지 가로 해주고 또 그 다음에 지금 문자가 끝났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 또 앰퍼샌드 해주고 그죠? 이제 나머지 구해주면 되겠죠? 나머지는 뭐 모드 함수 구하면 되죠. 그죠? 모드 가로 열고 뭐로 나눠줘야 돼요? 감자 개수를 쉼표 100으로 나눠줘야 돼요. 그래야지 100으로 나누고 100인 것은 100으로 나눠지는 값은 그 박스로 넘어가고 100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여기 이쪽에 지금 남는 거예요. 그쵸? 더 헷갈리나요? 100으로 나눈 나머지가 여기 나타납니다. 그죠? 자, 엔터. 100으로 나눈 나머지가 다 남네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뒤에다가 앰퍼샌드하고 이제 개하고 가로 닫아주면 되겠죠? 쌍따옴표하고 문자니까 개하고 가로 닫고 쌍따옴표 엔터. 자동 채우기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네. 자, 다음 분석 작업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분석 작업 1 시트에 대하여 다음의 지사항을 처리하시오. 이익률 I21이 다음과 같이 변동하는 경우 순이익 합계 I19의 변동 시나리오를 작성하시오. I21셀의 이름은 이익률. 자, I21셀 선택하고 그쵸? I21셀 선택하고 이 이름 상자. 자, 이 이름 상자에다가 이익률. 자, 여러분 여기서부터는 제가 2010 버전으로 넘어가서 하겠습니다. 자, I21
이름은 이익률. 여기 이름 상자에다 이익률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이익률 엔터. 그 다음 I19 셀의 이름은 순이익 합계. I19 셀의 이름은 순이익 합계 엔터. 자, 이름 쓰고 반드시 엔터 눌러 주셔야 돼요. 자, 시나리오 1. 시나리오 이름은 이익률 증가. 이익률을 35%로 설정하시오. 자, 그럼 여러분 시나리오라는 것은 값이 바뀌는 부분을 반드시 선택해 주시고 시나리오를 시작하셔야 돼요. 지금 값이 바뀌는 부분이 이익률이잖아요. 그럼 이익률을 이렇게 즉 I21셀을 선택해 주시고 하셔야 돼요. 알겠죠? 선택해 주시고 어디로 들어가요? 데이터 탭에 보시면 데이터 도구에 가상 분석이 있습니다. 가상 분석 어디로 들어가요? 시나리오 관리자 들어가신 다음에 자, 여기서 추가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뭐라고 써요? 이익률 증가. 시나리오 이름이 이익률 증가네요. 확인. 자, 여러분 여기 35%라고 써주셔도 돼요. 근데 저는 0.35라고 써주겠습니다. 이게 편해요. 네, 0.35. 또 추가 누르셔도 되고 확인 누른 다음에 추가 누르셔도 되고 여기서 바로 추가 누르셔도 돼요. 자, 추가. 이번에는 이익률 감소. 이익률은 증가되는 게 좋아요. 그렇죠? 감소되는 것보다. 자, 확인. 0.25 확인. 그 다음에 반드시 요약해 주셔야 됩니다. 즉 이익률 증가되었을 때 또는 이익률이 감소되었을 때 어떤 값이 바뀌라는 얘기예요? 순이익의 합계가 바뀌라는 얘기예요. 요약 클릭해 주시면 어이구 다 선택되네요. 그럼 딜리트 눌러주신 다음에 그냥 여기 I19셀만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왜? 지금 순이익의 합계만 어떻게 변하는지 보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인 눌러주시면 시나리오 요약 시트가 생기면서 시나리오가 작성됩니다. 이익률이 증가할 때는 순이익 합계도 증가하고 이익률이 감소될 때는 수익률 합계가 감소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분석 작업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작업 2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분석 작업 2 시트에 대하여 다음의 지시사항을 처리하시오. 과목별 점수 현황표에서 반별로 영어의 최대값과 수학의 최소값, 영어의 최대값도 구해보고 수학의 최소값도 나타내도록 부분합을 작성하시오. 반에 대한 정렬 기준은 오름차순으로 하시오. 최대값과 최소값은 표시되는 순서에 상관없이 처리하시오. 여러분 이거 보세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부분합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정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정렬을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부분합을 실행하는 겁니다. 자, 데이터를 B3셀을 선택한 다음에 제가 모든 데이터를 선택한 다음에 정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절하게도 문제에서 뭐로 나왔어요? 반에 대한 정렬 기준은 오름차순으로 하시오라고 나왔어요. 자, 그러면 데이터 탭에 들어가셔서 정렬 및 필터 그룹에 보시면 정렬이 있어요. 정렬 클릭해 주시고 반별로 오름차순 됐죠? 확인 됐나요? 그 다음 바로 데이터 탭의 윤곽선 그룹의 부분합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반별로 정렬해 준 이유는 그룹할 항목을 반으로 하려고 정렬해 줬던 거예요. 사용할 함수는 최대값 그 다음에 영어의 최대값이니까 평균은 해제하고 영어만 선택해 주셔야 돼요. 확인. 또 데이터 탭의 윤곽선 그룹의 부분합에 들어가셔야 돼요. 왜? 부분합의 특징 중 하나는 함수를 실행할 때마다 부분합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부분합 들어가시고 이번에는 뭐예요? 최소값. 뭐예요? 수학의 최소값이니까 수학만 체크해 주면 되겠죠? 여러분 여기 새로운 값으로 대체 체크를 해제해 주셔야 돼요. 새로운 값으로 대체 체크가 되어 있으면 기존에 있던 최대값은 사라지고 최소값만 나타나요. 그렇지만 우리는 최대값과 최소값이 모두 다 나타나야 되므로 여러분 새로운 값으로 대체 체크를 해제해 주셔야 됩니다. 확인 됐나요? 네, 아주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따라 하시고 있죠? 자, 매크로 작업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매크로
1번 매크로 작업 시트의 표일에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매크로를 현재 통합 문서에 작성하고 실행하시오. 1. A3, G3 영역에 대하여 글꼴색 파랑, 배경색 노랑을 적용하는 서식 매크로를 생성하시오. 도형. 먼저 이제 매크로를 먼저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무이 셀 아무데나 선택해 주시고 개발 도구 탭에서 코드 그룹에서 매크로 기록, 매크로 이름은 서식이네요. 확인. A3, G3 셀을 블록을 씌워주시고 홈 탭에 보셔서 글꼴색을 파랑, 글꼴색 파랑 해주시고 배경색 노랑, 배경색 노랑 해주시고 됐나요? 자, 끝났네요. 그 다음에 블록을 해제해 주겠습니다. 자, 바로 옆에 있는 셀을 선택해서 블록을 해제해 주고 바로 할 거 다 끝났으면 개발 도구에서 기록 중지 들어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매크로 작업할 때는 스크롤도 움직이시면 안 되고 화면 확대하거나 축소하셔도 안 됩니다. 다 여러분 매크로 기록에 다 들어갑니다. 알겠죠? 필요한 것만 딱 하셔야 됩니다. 자, 도형 사각형의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을 동일 시트의 I3, J4 영역에 생성한 후 텍스트를 서식으로 입력하고 도형을 클릭할 때 서식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설정하시오. 삽입 탭에 보시면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 도형이 있습니다. 도형에서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을 선택해 주시고 I3, J4 Alt키 눌러서 I3, J4 드래그 해주세요. 왜 Alt키 누르시는지는 아시죠? 도형 안에, 셀 안에 도형이 착착 달라붙습니다. 이름을 서식. 그리고 도형은 반드시 매크로 지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도형을 선택하시고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매크로 지정. 자, 방금 만든 서식 매크로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확인. 됐나요? 자, 제대로 되는지 확인해 볼까요? 블록을 요렇게 씌우시고 자, 채우기 없음으로 하고 글꼴은 자동으로 하면은 이렇게 돼요. 그렇죠? 그럼 서식 매크로 버튼을 콩 눌러 주시면 매크로가 적용이 됩니다. 자, 다음 D13, G13 영역에 평균을 계산한 후 소수점 이하 두 자리까지 표시하는 평균 매크로를 생성하시오. 소수점 이하 두 자리까지 표시하는 평균 매크로를 생성하래요. 자, 이무이 셀을 선택하신 후에 개발 도구 탭에서 코드 그룹에서 매크로 기록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매크로 이름은 평균이네요. 평균. 매크로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쵸? 확인. 자, 평균 한번 내볼까요? 는 에버리지 가로 열고 자, 목표량의 데이터를 선택한 후 가로 닫고 엔터. 오른쪽으로 자동 채우기 한 다음에 바로 블록을 해제하는 게 아니라 자, 홈 탭에 보시면 여기 자릿수 늘림이 있어. 늘림. 자릿수 늘림은 2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블록을 해제해 주시고 개발 도구 들어가서 기록 중지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도형, 기본 도형의 배지를 동일 시트의 I6, J7 영역에 생성한 후 텍스트를 평균으로 입력하고 도형을 클릭할 때 평균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설정하시오. 자, 삽입에서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의 도형에서 배지가 뭐죠? 배지 클릭해 주시고 Alt키 눌러서 I6, J7 들어간 다음에 뭐라고 써줘? 여기다가 평균. 자, 이 도형에는 반드시 매크로를 지정해 주셔야 돼요. 자, 도형을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매크로 지정. 자,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가 뜨면 방금 만든 평균 매크로를 선택해 주시고 확인 눌러 주시면 됩니다. 네. 자, 한번 지워볼까요? 지우고 평균 매크로를 탁 눌러주시면 제대로 작동하네요. 다음 차트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차트가 조금 어려워요. 여러분 그럼 데이터들이 이렇게 떨어져 있어서 조금 어렵습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1번 박성훈의 데이터가 차트에 표시되도록 데이터 범위를 추가하고 차트 제목을 그림과 같이 설정하시오. 자, 그럼 누굴 추가하라고요? 박현재, 신용성, 서은미가 있는데 여기에
박성훈을 추가하래요. 자, 그러면 차트를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데이터 선택. 여러분 요거는 요 기본급을 선택하신 다음에 편집하셔야 돼요. 편집. 요거 지우시고 다 지우고 계열값을 다 지우시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지금 기본급이니까 기본급에 박성훈을 선택하고 컨트롤 키 누른 다음에 박현재 선택하고 신용성 선택하고 서은미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컨트롤 키 눌러서 하나하나 다 선택해 주셔야 돼요. 확인. 또 실수령액도 선택해 주시고 편집 눌러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계열값을 모두 다 지우시고 박성훈의 실수령액을 선택하고 자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박현재 거 선택해 주시고 신용성 선택하고 서은미 선택하고 확인. 또 여기도 편집해 주셔야 돼요. 편집 누르고 이번에도 다 지우고 그쵸? 다 지우고 박성훈 선택하고 박현재 선택하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신용성 선택하고 서은미 선택하고 확인. 확인. 자 됐어요. 차트가 쫙 바뀌어 있어요. 그쵸? 네 잘했습니다. 차트 제목 그림과 같이 넣으래요. 대리 입금 현황. 자 그러면 어디로 들어가요? 차트를 선택한 상태에서 차트 도구에서 레이아웃 그다음에 차트 제목 차트 위 해주시면 됩니다. 대리 임금 현황. 다음 2번 문제. 기본급 계열의 계열 겹치기를 50% 간격 너비를 100%로 지정하시오. 그러면 여기서 기본급 계열을 기본급 차트를 선택하시고 파란색 기본급 차트를 선택하시고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데이터 계열 서식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계열 겹치기를 50%로 해주시고 간격 너비는 100%로 해주시면 됩니다. 닫기. 차트 영역의 데이터표 표시를 지정하시오. 차트를 선택한 상태에서 차트 도구의 레이아웃 탭에서 데이터표의 데이터표 표시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 4번 세로축의 축 단위를 1000으로 지정하고 가로축 교차를 200만으로 지정하시오. 그러면 세로축을 요거 보이시죠? 세로축을 요거 더블 클릭하셔도 되고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축 서식 하셔도 되고 저는 더블 클릭할까요? 그 다음에 축의 표시 단위를 1000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가로축 교차를 축값을 가로축 교차 축값을 200만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해주시고 자 세로축의 주단위는 50만 세로축의 주단위는 50만 되어 있나요? 여러분 값을 바꿀 때는 이렇게 반드시 고정으로 해주셔야 돼요. 최소값은 150만 최소값 고정으로 한다면 150만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최대값은 300 최대값은 고정으로 해주셔야 돼요. 그럼 바뀌지 않습니다. 알겠죠? 꼭 여기에 데이터가 적혀 있으면 꼭 고정으로 해주세요. 알겠죠? 네, 됐나요? 자 닫기. 세로축의 값을 거꾸로 지정하시고 여기 더블 클릭한 다음에 다시 세로축의 값을 거꾸로 여기 보면 축 옵션에 보면 세로축을 더블 클릭하시면 여기 우리 축 옵션 바꿔줬어요. 이 부분에 보면 값을 거꾸로가 있습니다. 이거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닫기. 네, 다 했어요. 네, 제가 앞에서 푼 문제 중에 잘못 푼 문제가 있어서 다시 한번 녹화해서 전에 있던 동영상은 삭제하고 이 동영상을 업로드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 그 유튜브에 댓글 달아주신 질문으로 댓글 달아주신 분들에 한해서 그거 추출해가지고 그걸 문제로 풀어서 업로드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2019년도 상시에 나왔던 문제들이니까 여러분들 꼭 풀어보시고 가시면 문제 풀 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